네, 출발 업앤다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 살펴보고요. 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연결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좀 양대 지수가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서의 좀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군들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특징부터 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장 초반 반등 이후에 다시 갭을 메우는 하락세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기관의 매도세가 오늘 거래소 쪽에서는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제 공격적인 매도를 보였던 외국인이 소폭이나마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시장에서 좀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 초반 전반적으로 IT 어제 급락했었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이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동차 섹터와 자동차 부품주 섹터도 반등에 나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제약 바이오 섹터 쪽에서도 일정 부분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반대로 식음료 섹터 쪽에 좀 약세가 두드러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뚜기와 사조산업 등 프레시웨이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약세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장 초반부터 어제 강했던 화학주 섹터 쪽으로 좀 매물이 나오는 모습, 정유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좀 약세 분위기 계속적으로 좀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좀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부각되어 왔었던 엔터라든지 이런 쪽은 그나마 좀 견조한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게임주도 일부는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도 종별로 좀 다른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소폭의 좀 반등세가 일정 부분 종별로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제약 바이오 섹터의 반등과 어제 급락했던 IT 대형주들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자동차 섹터 쪽에 좀 반등의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외국인들 매도에 좀 많이 몸을 낮췄던 IT와 자동차가 다시 한번 좀 반등 시세 보여주고 있고, 오늘 뉴욕장에서 강했던 바이오주가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강세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다는 점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나흘 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오늘 증권사에서 분석은 좋지는 않게 나왔거든요. 하반기 크게 좀 기대감 가져가기는 힘들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목표가 좀 하향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한 2% 넘게 오르다가 약간은 고점 대비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삼성전자 반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제 급락에 따른 일정 부분 좀 반발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삼성전자 기준으로 본다면 지난번에 거의 저점대가 108만 원대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 좀 접근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갤럭시 노트 공개 이후에도 주가가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에서 반도체 섹터의 대장주격이었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다 밀려나고 있는 상태라서 부담이 됐었는데요. 일단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기술적인 수급의 좀 유입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삼성전자도 급락 이후에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반등은 아직까지는 그닥 많이 크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가격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은 110만 원 정도라면 저점권에 있는 것은 좀 확실하지만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차후의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휴대폰 쪽에서의 의미 있는 판매 증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야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이 없다라면 삼성전자 좀 반등하더라도 120만 원 강하게 돌파하기는 좀 단기간에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잡는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좀 더 살펴보신 이후에 삼성전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이후에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좀 반등을 일궈내고 있긴 하지만 좀 성격이 좀 외국인 지속적으로 추세를 끌고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힘이 부족하다라고 좀 보시는 것 같네요. 슈프겐 코리아가 오늘 시세가 괜찮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좀 시세 괜찮게 나오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양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좀 접근 전략 어떻게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오히려 휴대폰 나오고 나면서 슈프겐 코리아만 반사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휴대폰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외부의 케이스 업체인데요. 워낙 제품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주가 자체도 많이 빠졌었죠. 그래서 일단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1분기에 좀 어닝이 안 좋았었던 것 때문에 급락을 했었고 최근에 일단 실적이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좀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모습인데요. 슈프겐 코리아 보유하신 분들도 지금 99,800원 다시 좀 10만 원대 돌파하는지 여부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추세적으로는 한 93,000원 정도
정도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박스권 상단에 막혀있는 한 10만 8천 원 부근 이 정도를 좀 저항대를 보시면서 단기 대응하시고 그 이후에도 10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다시 한번 분할 접근하시면서 추세 복귀 여부를 좀 더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반등 시세가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한미약품 또한 저희 오늘 개장 추천주로도 살펴보긴 했는데 한 1% 넘는 플러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이제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면서 본격적인 좀 반등 국면에 들어서지 않겠냐라는 좀 기대감도 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쪽에 대해서는 어떤 좀 견해 가지고 계실까요? 한미약품을 비롯해서 다른 제약주들도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약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바이오 섹터주들도 장 초반 반등 후에 다시 또 밀리면서 파란 색깔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탄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동안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던 섹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가격 메리트가 다시 생길 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한미약품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이미 좀 호재성 이슈들이 좀 기대했던 바들이 다 나온 이후에 급락을 했던 상태였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호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좀 박스권 등락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 37만 원 정도가 바닥선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저항대 역시도 한 45, 6만 원대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서 단기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뭐 공격적인 투자자가 아니다라면은 좀 관망하시면서 거래량이 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에 대한 뷰가 다시 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보시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도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도 뭐 주목도가 높은데요. 썬데이토즈가 상하이 애니팡을 사전 예약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글쎄 2분기 실적은 좀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오늘 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게임주 좀 어떻게 점검하시는지요? 썬데이토즈 좀 메리트 있다고 보세요? 최근에 게임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가 급등을 하면서 시장에서 좀 분위기를 만들었었죠.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게임주들이 지금 흐름이 나왔는데요.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좀 강했었습니다만 직전 고점대 매물이 있습니다. 썬데이토즈도 19,500원 부근에 있는 저항대에 맞으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이 종목 여기를 돌파해 주어야지만 추세를 좀 강하게 더 반전시키면서 고점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박스권으로 따진다라면 이제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는 18,000원 정도에다가 지선을 설정을 하셔서 보유하신 분들은 좀 유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8,000 이탈된다라면 또 다시 박스권 중단부 이하로 내려오기 때문에 또 당분간 계속 또 박스권 흐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온 김에 박스를 뚫어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18,000원은 계속 좀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를 노리시는 분들은 뭐 조정을 좀 기회를 좀 삼아보실 수 있겠고요.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19,500원 이 부분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다시 한번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락하는 종목군들 넘어가서요.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음식료 업종 안에서 이제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 굉장히 또 탄력을 받고 있는 반면에 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또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오늘 상당히 타격이 큽니다. 그 중에서 글쎄요, 사조 산업이 오늘 큰 폭의 지금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장중 거의 저점 라인까지 밀려나고 있거든요. 20% 가까운 급락입니다. 어닝쇼크가 나오면서 목표가 좀 하향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관심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게 또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좀 고민되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략 어떻게 주실까요? 지금 보신다면 음식료 섹터주들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는데요. 지금 위안화 이제 약세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이 확 꺾이면서 시장에서 좀 그동안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한 가격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매물 부담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거래량이 적으면서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급하게 매물이 나오면서 많이 돌려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것뿐만 아니라 CJ 프레시웨이라든지 오뚜기라든지 뭐 샘표식품, 현대그린푸드, 뭐 사주시푸드 뭐 거의 대부분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주산업 같은 경우 실적이 이미 안 좋아서 어닝쇼크를 한번 맞았던 상태였었는데 오늘 또 한번 레포트가 나오면서 또 한 번 더 맞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미 하락을 했고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좀 고민이 깊어지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가격대 76,000원 부근이 지난 5월, 6월 달에 찍었던 저점권이랑 맞물리는 가격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6,000원 오늘 찍은 저점을 강하게 다시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 좀 반등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추가로 좀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전체적으로 일단
식품주, 뭐 식자재 관련주들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개별주고 거래량이 워낙 적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이 실리면서 급락하고 있어서 일단 8만 원의 오늘 고점 부근을 다시 돌파하지 못한다면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여기서 좀 투매를 마이너스 19% 정도니까 하기보다는 오늘 저점 찍은 7만 6천 원대를 종가로 좀 지켜주지 못하는지 여부 한 번 더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차후에 반등하더라도 뭐 목표가를 높게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사조산업 같은 경우도 한 9만 원 내외로 해서 반등 시 좀 매도하신 이후에 다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좀 냉정한 잣대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한 종목 좀 더 볼까요? 한진칼도 오늘 2분기 실적 부진하게 나오면서 오늘 급락권의 시세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뭐 그동안 좀 많이 밀렸던 종목인데요. 하반기는 그래도 괜찮을 거다. 2분기가 바닥이라는 분석도 많아서 저가 매수 여기서 좀 들어가도 괜찮을지요. 한진칼에 대한 좀 시각 여쭤볼까요? 네, 오늘 뭐 대한항공도 많이 빠지고 있고요. 한진칼도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나서 레포트 나오고 나서 종목들이 좀 흐름들이 많이 안 좋아지는 케이스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뭐 전체적인 종목 분위기가 안 좋은 것들은 대부분 실적에 대한 우려감,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반기 전망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하락을 보이고 있는 섹터들이 뭐 부품주 섹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졌을 때는 한국 한진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바닥권에서 올라오다가 다시 되밀려서 다시 좀 바닥으로 내려온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의 흐름이라면은 장기적으로 좀 올라왔던 추세는 일단 깨졌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박스권 저점부라고 생각한다라면 한 24,500원 정도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가격대를 다시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가 차후에 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고점권인 28,000원 부근 이 가격대를 반드시 한진칼은 다시 넘어주어야지만 추세를 좀 복귀할 수 있는 힘을 좀 보여줬다라고 느낄 수 있는 기술적인 대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000원에서 29,000원 사이 향후에 다시 한번 돌파하는지 확인하시고요. 계속적으로 돌파가 안 되면서 수급에 좀 개선이 없다라면은 뭐 매도하시거나 비중을 줄인 이후에 좀 관망해 보시는 것도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진희 부장과 함께 오늘 좀 초반 상황의 특징적인 종목군도 움직임 살펴보고요.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